다음으로 이제 할 얘기는 가격 관련 보조지표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가격이라고 하면 상단지표인 내가 어떤 종목을 봤을 때 뭐 쿠폰이 됐든 좀 차트가 있네. 에코마케팅 계속 볼게요. 가격지표가 이제 이평선도 가격지표죠, 그죠? 그래서 가격지표라고 하면 현재가를 포함한 상단지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윗부분 상단지표, 여기가 이제 가격지표인 거죠. 이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차트든 뭐든 어쨌든 이 가격을 중시하는 지표인 거죠. 그래서 가격지표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이 볼린저 밴드는 기술적 지표 밑에 사실 가격지표이기 때문에 이 가격지표 밑에 볼린저 밴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여기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열면 위에 이 오른쪽 이 종목면 우측에 볼린저 밴드 중심선 20의 2, 그 다음에 상한선은 빨간색, 하한선은 뭐 파란색 비스무리한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두 번 클릭을 하면 기간이 20이죠. 그러면 얘는 단기 투자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변수는 이제 승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럼 또 이제 승수가 뭐야? 라는 질문을 또 하실 수도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승수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또 하는 거죠. 그죠? 검색해 보시면 승수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뭐 하나씩 계속 찾아서 이 백과사전에서 뒤져서 보는 거죠. 뭐. 이런 개념적인 이해는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찾아보는 게 최고예요. 네이버한테 물어보는 게 또 최고고, 저한테 설명을 듣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죠? 이 볼린저 밴드가 이제 나중에도 저한테 제가 이 보조지표 중에 참고지표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 기술적 분석에서 응용편에서 채널 지표 중에 하나로 소개가 돼요. 이 볼린저 밴드 자체가. 그래서 채널 지표이기 때문에 좀 후반에 나오겠죠. MACD 레이트 나오고, 그 다음에 RSI 나오고, 원래 채널 지표를 먼저 설명했나 보네. 왜 없지? 이평선 다음에 채널 지표가 나오나? 왜 나오네? 얘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승수에다가 이제 표준 편차를 곱해가지고 위아래 중심선을 만들어내는데, 그 다음에 이 승수 1이 가리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68.3%의 확률을 갖는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승수 2는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이 상단선과 하한선 이 사이에 위치할 확률, 다음날 그 확률이 95.4%, 3인 경우에는 99.7%거든요. 그래서 20에 2를 쓴다는 얘기는 이평선 21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이 채널을 만들었을 때 이 채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도 그렇고 이 엔벨로프도 그렇고 채널 지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확률을 보는 게임인 거죠. 확률. 그래서 위아래를 엔벨로프처럼, 엔벨로프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를 그냥 딱 막아버리고 이렇게
터널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채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제 요 사이에 퍼센트지로 곱하는 개념이긴 한데 얘는 좀 나중에 배우니까 이 볼린저 밴드를 먼저 얘기를 하면 이 퍼센트지 이 승수 2가 가리키는 거는 95.4% 정도다. 일단 지금은 요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20일 동안의 표준 편차 곱하기 2 뭐 이런 식의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식의 계산을 하는데 지금은 워낙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가 세팅을 하고 나서 어떤 날 기준으로 이 상단선을 보고 싶다 또는 하단선을 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찍기만 하면은 오른쪽에 바로 상단선이 이 25,676원 요 가격이 딱 나오는 거죠. 하한선 가격도 딱 나오는 거죠. 그냥 제일 밑에 23,937원.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결정이 됐냐라고 했을 때 이 20일 이평선은 쉽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다 더한 다음에 나눠버리면 되니까 그 상태에서 이 승수 계산을 하는 건데 그죠? 이 계산법대로 이제 계산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상단선 요 값이 딱 튀어나오는 거죠. 아까 MACD 계산한 것처럼. 얘는 오히려 MACD보다 쉽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뭐 어려운 얘기 전혀 없죠. 아직은.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게입니다. 일단 지금은. 그래서 하단선에서 상단선으로 이렇게 하단선을 상향 돌파할 때 사고 싶은 거고 이 상한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에서 팔고 싶은 거죠. 기본 매매법은 이건 이제 기본 매매법이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매매법이고 응용 매매법은 뭐가 있냐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죠. 이봉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봉이 이제 이 상단선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 채널 지표니까 이 채널의 간격을 보는 거거든요. 이 채널의 간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는 거죠. 이 간격이 넓어져요. 이 채널 간격이 이렇게 쭉 넓어지는 거죠. 이 채널 간격이 넓어지면 나는 언제 팔고 싶으냐 매도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매도는 하단선을 보는 거예요. 하단선이 우상향을 하는 이 포인트 있죠. 요날 나는 팔고 싶은 거죠. 단기 투자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일 중에 나름 고점에서 팔 수 있는 매도법인 거죠. 그죠? 매수와 내가 사서 들고 있었다면 이 채널을 마찬가지로 채널이 이제 하향 돌파를 해버리면 이쪽이죠. 이쪽. 얘죠.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얘가 이제 본격적인 채널이 이제 이 넓어지는 구간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이때는 이 상단 지표를 보는 거거든요. 상단 지표를 보는데 상단 지표가 지금 여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사실 얘가 이제 우하향할 때 사라고 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에서 사라. 여기서 이제 우상향 하다가 우하향하는 이런 포인트에서 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오르는 거에 반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팽창을 하고 나서 팽창과 수축이거든요. 이 볼린저 밴드 자체가. 그래서 팽창을 한 구간이 있으면 여기서 팽창 굉장히 했잖아요. 볼린저 밴드 자체가.
그러면 이 채널이 좁아지는 이렇게 채널이 좁아지는 이런 구간에서는 스윙을 하는 게 좋고 채널이 넓어지는 이런 구간에서는 단기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볼린저 밴드라고요. 그래서 스윙을 하라고 하면 단기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 되는 거고 채널이 이제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면서 채널의 간격이 넓어질 것 같으면 이 채널의 크기가 이렇게 쭉 벌어져서 수렴을 다시 하려고 하는 그 위치에서 파는 게 좋다. 뭐 여기까지도 크게 어려운 점은 없죠. 이때 이제 여기에서 저는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을 또 말씀을 드리잖아요. 업그레이드 버전은 뭐냐면 하나를 더 여는 거예요. 채널을. 그래서 채널을 하나 더 열면서 아까 승수 3이 있었잖아요. 그죠? 3. 얘를 여는 거죠. 그러면은 채널이 두 개가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죠. 채널이 1인 거. 그죠? 승수가 1인 채널을 하나 더 열어서 그러면 위아래로 3개씩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지지선과 저항선이 3개가 형성이 되면서 그죠? 중심선을 기준으로 내가 하단선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단선 근처에서 샀어. 그러면 이 선 하나하나가 다 이제 저항선,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내가 이 밑에서 샀어. 그래서 올라왔어. 그럼 또 사는 거죠. 그리고 21선도 또 올라갔어. 그럼 또 사는 거고. 분할 매수를 계속 한 상태에서 상단을 터치를 해서 하향 돌파를 하면 이때 조금 팔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으면 버티고 있다가 또 하향 돌파를 할 것 같아. 그럼 또 팔고. 뭐 이런 식의 매매법인데 사실 채널이 확장이 되면 그죠? 상향하는 그런 위치를 찾아서 청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향하는 그런 위치들, 이런 위치들하고. 근데 보면은 지금 채널은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기? 여기도 계속 채널이 확장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죠? 그래서 어떤 채널을 선택을 할 것인지는 이제 본인의 선택사항인 거죠. 이게 채널에 대한 매매법은 항상 여기도 이제 조금 웃긴 게 보이는데 이건 이제 채널 지표잖아요. 가격 지표에다가 집어넣어 놨고요. 근데 추세 지표에 뭐가 있냐면 그 승수가 3이 제일 높았잖아요. 퍼센테이지가. 그러면 채널 그 폭이 제일 좁겠네요. 1이 제일 좁죠. 채널은.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채널을 열고 나서요. 내가 더블 클릭하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느리죠. 왜 안 열려? 라인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라인을 제가 위아래로 이 피트를 좀 굵게 3피트 정도로 굵게 그냥 설정해버리면 되니까 그죠? 상한선, 하한선. 네. 선 하나를 이제 좀 굵게 칠해놓을게요. 얘는 중심선만 바뀌었네요. 승수에 대한 라인 설정, 기준선 설정. 기준선은 위아래로 선 하나 긋는 건데 라인, 상한선, 하한선 다 바꿔라. 다 바꾸라고 했는데 이 선이 선택이 안 되네요. 그죠? 중심선만 바뀌고 위아래 선이 안 바뀌네. 색깔을 바꿔. 이거 색상? 그러면은 중심선만 바뀌겠죠. 그래요? 중심선만 바뀌겠죠. 얘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네. 어찌 됐든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선을 못 바꾸게 해놨네. 이러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내가 하나 더 열어가지고 연다고 해도 색깔이 똑같아져 버리면 일단은
얘가 20에 2잖아요. 이렇게 표기 하나 해놓고 그러면 내가 1로 바꾸면 그죠? 1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확률이 더 확 낮아지니까 더 안으로 들어가는 개념인 거죠. 그 확률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확률이 커진다. 뭐에 대한 확률이 커진다? 요 안에 존재할 확률이죠. 이 채널 안에. 이 채널 안에. 이 채널 안에 존재할 이 주가가, 현재가가. 이 1로 줄여버리면 아까 60몇 프로밖에 안 됐잖아요. 벗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3으로 늘려버리면 더 많은 이 벗어나 있는 애들을 포함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3으로 늘려버리면 90 몇 프로라고 했잖아요. 늘리는 거죠.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의 거의 뭐 제일 마지막 정도? 저 책의 제일 마지막 정도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 책에서는 또 이제 엔벨로프도 같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엔벨로프 외에도 엔벨로프 이전의 채널 지표들에 대해서도 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채널 지표 관련해서는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제일 깔끔하죠. 번역도 워낙 잘 하시는 분이라. 다른 거는 그래서 이제 밴드 폭을 활용한 매매 타이밍이라든지 그죠? 매도 타이밍, 그 다음에 기준선을 활용한 매매 타이밍. 아까도 얘기한 거고, 이것도 매도 타이밍이고, 다음은 이격도 얘기죠. 이격도는 관심 없는 거죠. 그죠? 딱 봐도. 이격도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에서 주가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그러면은 기본 뭐 20일 이평선을 많이 보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좀 많이 하락했으면 그러면 포지셔닝 매매법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평선으로 다시 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보통 개 한 마리 산책시키는 그림을 하나 보통 많이 그려요. 그런 다음에 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개가 주가인 거죠. 나는 이동평균선이고 나는 천천히 움직이는데 걔는 그냥 지가 가고 싶은 대로 지멋대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이제 개줄 하나 잡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특정 반경 내에서만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으니 얘가 오른쪽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가 이 줄을 하나 잡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쪽으로 수렴할 거다.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이격도인 거예요.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해서 몇 프로 이상 몇 프로 이상 하면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공부하시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죠.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술적 지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알려드릴 때도 나중에 알려드릴 때도 제가 관심 있고 제 매매법 안에서 존재하는 그런 기술적 지표들 위주로만 설명을 해요. 다른 보조 지표나 다른 지표들은 관심이 저는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부는 이제 막 하는데 뭘 가지고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 된다 이런 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죠. 저는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이 책에 있는 이런 게 궁금하시다 그럼 질문하시면 되는 거죠. 저한테.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도만 알아도 저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라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RSI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질문.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는 단기 매매할 때만 써요? 아니면 그 시기하고 상관없이 기간하고 상관없이 단기 투자까지 쓰는 거죠. 단기 투자까지. 그리고 이제 본인의 매매법이 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본인의 매매법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볼린저 매매 기법이 안 맞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야, 이거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제 20에 2를 쓰든 3을 쓰든 동케어니까
20에 3을 써요. 뭐 기본 매매법은 내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단기 투자라면 한 달에 한 번 저점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고점 나오니 욕심 안 부리고 좀 더 위에서 사고 욕심 안 부리고 좀 더 밑에서 팔면 팔리겠죠. 그죠? 그럼 먹었겠죠. 아니면 21이평선 볼 줄 아니까 얘가 이 21이평선 위에 존재하면 이런 날 사서 그죠? 상단에서 내려오는 이런 날 팔면 되겠죠. 볼린저 밴드 써가지고. 근데 볼린저 밴드에서 좀 더 홀딩 하라고 하면 좀 더 홀딩 해보고. 이해 되셨나요? 네. 지금 방금 한 얘기? 네. 네. 이게 볼린저 밴드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3개월짜리로 놓고 중기 투자를 하는 사람일 경우에 네. 매수법은 맞을 수 있죠. 매도법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20일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지표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어이씨, 뭐야, 이거 안 맞잖아. 또는 내가 스윙 트레이딩을 하려고 해요. 그죠? 스윙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싶은데 팔지 말라고 하니까 안 팔았더니 안 맞네, 이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개소리죠. 제가 보기에는. 만든 사람의 의도를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용도로 왜 만들어 놓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매매법에 맞는 부분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안 맞는 부분은 버리면 되는 거고. 저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거죠. 볼린저 밴드를. 나름 지금 고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를 주구장창 들고 가려고 해. 밀리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밀리고 있잖아요. 지금. 당황스럽죠. 저는 매도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굉장히 지금 초급 가이드 첫 페이지잖아요. 첫 페이지. 그죠? 다음 페이지, 2페이지. 네. 얼마나 중요시한, 이 모든 이 보조지표에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보조지표는 누굴 위해서 만든 보조지표인지, 왜 그걸 만들었는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종목에는 어떤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길래 왜 안 맞는 건지. 주포를 봐야죠. 당연히. 세력들, 움직임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엮여 있는 게, 그러니까, 이 볼린저 밴드는 또 뭐가 고려가 안 돼 있어요? 차트를 열어. 차트를 열면 항상 위에는 가격 지표가 나오고, 그죠? 봉차트. 밑에는 거래량 차트가 무조건 나오잖아요, 이거. 근데 이 거래량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죠, 전혀. 볼린저 밴드. 그럼 안 맞는 건가요? 그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어차피 이평선도 거래량은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그럼요. 가격 지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네. 거래량하고는 동케어 지표예요. 동케어 지표.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차트를 봐야 된다는 거죠. 볼린저 밴드를 보더라도 거래량하고는 동케어 지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래량을 얘기해주는 어떤 추가적인 보조 지표를 하나 더 보는 게 낫죠.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뭐 스윙을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인 거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약간 부족한 거는 채워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보고 그걸 이제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만든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그 선을 만들어서 나만의 이제 매매법을 만들어내는데, 바라보는 필수 지표로 쓸 건지, 아니면 참고 지표로 쓸 건지, 아니면은 그냥 버릴 건지, 이런 선택의 문제인 거죠. 네, 투자자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볼린저 밴드. 한때는 제가 볼린저 밴드에 미쳐 있었던 때가 있었죠. 한때는 거의 최소 6개월 이상을 얘만 가지고 막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용 쓰다가 결국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그렇지만 이 볼린저 밴드를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게 된 그런 지표라서 한 번쯤은 공부를 할 가치는 있지 않을까? 특히 이 채널 지표들 중에 그나마 좀 요즘에는 엔벨로프를 더 많이 보긴 하지만 얘를 더 많이 보긴 하지만 이 얘보다는 이걸 더 많이 봅니다. 저는 엔벨로프를. 단순한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가. 이평선도 좋아하게 되고. 얘 계산식 굉장히 쉽거든요. 이 중심선 20에다가 얘가 이 퍼센트예요, 퍼센트. 그래서 12%를 더하고 빼고 그 차이거든요. 이 계산식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이 중심선 여기 나오잖아요. 이 계산식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중심선이 20에 12가 14,065원이거든요. 14,065원. 그 다음에 저항선이라고 했으니까 위에 이 상한선 얘기인데 이 상한선이 지금 12%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14065에다가 곱하기 0.2 하면 되는 거 아니 0.86 12 0.88 12% 곱하기 12 나누기 100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더하기 이 중심선 가격을 하면 요 상한선이 탁 튀어나오는 거죠. 계산식이 되게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알면 그죠? 네. 요 선을 이제 왜 이런 선이 생겼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내가 얘를 바꾼다는 개념도 지금은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했는데 내가 6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하고 싶으면 이 60일 이평선 기준으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12%를 안 보고 뭐 50%를 보고 싶다. 그럼 본인 마음인 거죠. 본인 매매법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니까 그건 다. 그죠? 60일로 한다 그러면 3개월을 보겠다는 거니까 이제 중기 투자 관점에서 이 차트를 바라보겠다는 거고 위아래 채널도 내가 50을 보겠다 그러면은 최소 50% 수익률을 내가 좀 보고 싶다. 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에 12 얘만 볼까? 아니면 20에 30 요즘에 이제 상한가가 이제 30%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할까? 막 이런 저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12 정도가 제일 적정 수준인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종목마다 이게 이제 막 상한가 막 치고 올라가는 종목은 이게 너무 안 맞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엔벨로프를 이제 탁 버리죠. 저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치는 종목에서 엔벨로프는 안 맞습니다. 이 20에 12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죠.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예습입니다, 예습. 나중에 배워요. 여기서는 안 나오죠. 자, 질문은 더 이상 또 있을까요? 없어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